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족, 친지, 친구들 앞에 둘이 하나됨을 서약하는 시간. 이 성스러운 의식 앞에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가 있다. 이제 이 두 분은 명실공히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갈 그 길에 늘 행복만이 깃들기를 축원하는 강순만 씨의 직업은 주례자이다. 전문 주례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강순만 씨. 햇수로 4년째 접어드는 베테랑. 주말이면 일상처럼 서는 결혼식이지만 강순만 씨는 70여 년을 살아오며 배운 인생의 맛을 담백하게 전하려고 노력한다. 뭐 그때마다 뭐 들었을 때 너무 식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주례사는 솔직히 말해 결혼식에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멘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전문적인 주례사 선생님을 모시고 한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정말 역시는 프로답게 말씀도 간결하고 하실 말씀만 꼬박꼬박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떨리시고 그러니까 좀 실수하는 모습도 몇 번 봤었는데 전문 주례사분들이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서 또 결혼식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아예 전문 주례사분한테 부탁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있는 친구한테는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전문 주례자는 최근 분업화되고 세분화되어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으로 특히 60, 70대 퇴직자들에겐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주례에 연륜이 묻어나는 진정성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매번 서는 결혼식이지만 늘 마음가짐은 특별해진다. 주례 끝나시면 어떤 생각이세요? 정말 참 인생의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 젊은이들이 아주 그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활기차게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또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로이 시작하는 젊은 부부의 앞날에 핑크빛 미래를 기원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친 강순만 씨도 자신의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긴다. 늦은 오후 부부만의 여유로운 주말이 시작된다. 남편이 주례일을 시작한 후 부부의 대화 내용은 자연스레 결혼식 얘기로 채워졌다. 이른이 다 돼서 시작한 남편의 두 번째 직업. 아내는 늦은 나이 다시 직업을 가진 남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뭐 직장도 안 나가시니까 환영했죠. 환영했어요. 또 본인이 또 뭐를 남에게 봉사를 좀 했으면 하고 그러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하기 전에는 그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관심이 더 가더라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건 강순만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기에 더 많이 준비하며 노력을 쏟았는데 무엇보다 여러 책들을 읽으며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려갔다. 제일 중요한 건 신랑 신부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꾸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돼요. 내 혼자 고집해서 좋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명심보감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옛날 문구가 많이 있잖아요. 참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표현하면은 고리타분하다, 뭐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현대적인 분위기 가급적이면 좀 듣기 좋고 편하고 어감도 좋고. 주례자는 말에 마음을 실어 전달해야 하는 직업. 지금이야 익숙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강순만 씨의 전직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과는 전혀 상반되는 직종이었다. 취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취업보다는 장사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장려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거를 택한 거죠. 내가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이
저 신평화 시장에서 10장씩 묶어가지고 그 덤핑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계속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상품화하는 게 보기 좋게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린다고 그러죠. 뭐 그때들은 세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그 기술에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구나 해서. 사업을 접고 할 일 없이 지내던 강순만 씨는 아버지의 뜻에 떠밀려 공무원이 됐다. 그게 3년 정도 하려고 그랬던 게 평생만 해버린 거예요, 거기가. 참 묘한 거죠. 뭐라 그럴까, 애국심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이것도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묘미가 있으니까,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계속하게 된 거죠. 딱 3년만 하자고 시작한 공무원 생활은 1991년 정년을 채울 때까지 이어졌다. 퇴직 후 등산을 다니거나 수석을 수집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특별한 제의가 들어왔다. 2008년 봄의 일이었다. 내 친구가 이런 주례하는 데가 있다고 자기는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구경 안 가려느냐. 그래서 내가 구경 삼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접수하라 그러니까 접수하고 뭐 써내라 그러니까 써내고 그러다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거 노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생 황혼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 그렇게 강순만 씨에게 제2의 인생의 문을 열어준 곳이 일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 협회였다. 네, 한국은퇴자협회는 중장년층으로 위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50대 이상의 남녀 회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력, 경험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새로운 그 인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둔 비영리 비정당 NGO입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사회에 헌신하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 중 하나가 전문 주례자를 양성하는 주례단 사업으로 봄 결혼 시즌을 맞아 신입 주례자를 뽑는 면접이 치러지고 있다. 역시 군인, 교육자 등 다양한 직종에 몸담았던 퇴직자들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4년 전 막연한 호기심으로 주례자가 된 강순만 씨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이 됐다. 5분 전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마이크 체크를 해주십시오. 볼륨 체크를 해줘야만 여러분께서 이제 주례사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 주례자가 선발되고 나면 주례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더불어 주례 리허설이 진행된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장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천한다면 손철이 이 단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앞으로 이분들이 주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좋은 덕담을 해주시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말씀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주례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축하 행사와 같은 것. 교육만으로는 바로 실전에 설 준비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 강순만 씨는 실전 감각을 익힐 자신만의 리허설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께 표정 관리라든가 최수초라든가 목소리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색하고 원고를 들여다 봐야 되고 그러면 혼주나 하객들이 성의가 없다고 할 거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자세로 실전에 나가기 싫었어요. 그게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강순만 씨는 4년 전 신입 교육 당시 이곳에서 6개월간 자신만의 주례 리허설을 치렀다. 노력은 언제나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객 여러분의 늦은 오후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 우리 그 주례단 모임이 있어요. 우리 그 타오름 주례단 그 모임이 있는데 창립 단계부터 그 같이 했던 동기들입니다. 주례자라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동지들. 주례라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거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건 참 오랜만이다. 은퇴자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한 주례단의 일개 멤버들. 모처럼의 만남에 그간의 주례 에피소드들이 쏟아진다. 즐거운 일화들 뿐이다. 황혼에 시작한 주례라는 두 번째 직업. 젊은 시절의 직장과는 다른 소소하고 즐거운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일에 주로 비용이 얼마 정도 있어요? 네, 최소한 1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은 다르지만 이제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리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절대로 저기 뭐 우리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돈 달라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끔가다 제가 기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자 하고 내면 가서 식사만 내고 또 어디 그 멋있는 곳 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거 재미죠. 어떤 분은 물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며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목표가 그 방향이 바뀌기 마련이다. 과거와는 달리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은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행복하게 느껴진다. 어떤 상표에 인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트레이너가 교수님을 지정해가지고 저기 주례 위탁을 했을 때 지금 만족도 가면은 다시 그 선생님 꼭 찾습니다. 그 주례단 일원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선생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많은 주례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이분이 항상 인기가 참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중하고 용모에 정말 철저하고 자기 이 맡은 바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친화 관계가 참 좋습니다. 대인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큰 애들하고 인기가 좀 좋아요. 단순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만이 아닌 함께 인생을 헤쳐가고 있다는 믿음이 담긴 악수를 나눈다. 같은 길을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 반갑고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강순만 씨는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젊은 시절 관심이 많았던 조각을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 재미삼아 시작했던 작업이 10년째 돼가고 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 이게 이제 조각인데 부조라는 조각입니다. 자기의 그 삶의 흔적을 좀 멋있게 남긴다든가 이러는 건 나중에도 보람이 있지 않나. 현재도 참 즐겁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자체가 좋게 난 봐져요. 그래서 이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권하고 싶고 권장하고 싶고 그래요. 구경 좀 합시다. 구경 좀 해요. 이거 뭐 가려. 어디 좀 봐요.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야? 이거 국내 같진 않네. 중국 장가게 장가게 갔다 오셨구나. 그래서 사진을 직접 찍으셨나 봐. 결혼식이 대부분 주말에 치러지는 특성상 강순만 씨는 평일엔 이곳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시간을 즐기며 취미로 시작한 조각이었는데 이제는 작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준급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어느새 날이 기울고 집안에선 여느 날과 달리 아내의 마음이 분주하다. 오늘 한창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주말이라서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이 먹으려다 지금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애들 왔다. 애들이 왔어. 왔구나. 애들이 왔어. 결혼 후 분가에 생활하고 있는 아들 내외가 주말을 맞아 들어선다. 피곤한데 오느라고. 어서 오기라. 네, 안녕하셨어요.
함께 둘러앉은 식사 시간. 화제는 단연 아버지의 주례 얘기가 첫 번째다. 아이를 낳고 뒤늦게 결혼을 올린 사연 많은 늦가기 결혼 얘기 등 그 인생사에 담긴 사람 사는 얘기를 함께 나눈다. 그 결혼식이 좀 남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감회도 있고 많이 남겠어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얘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많이 소외되시고 본인들도 의기소침해지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주례를 하신다고 막 말씀하시고 솔직히 말렸습니다. 저는 뭐 주례 선생님 하신다고 해갖고 그렇게 많은 돈은 뭐 안 버시는데 그걸 통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본인이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세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우리 아버님이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들은 이런 것으로 또 소일거를 하셨구나 하고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시작한 인생이 아니다. 나이 70. 아직도 여전히 꿈을 꾸며 살 수 있다는 당연함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아버님 아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갖고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때 그걸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주례를 쓰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누군가 부탁을 한다면 저는 흔쾌히 아버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는다. 강순만 씨 분주한 주말 아침이 시작됐다. 결혼식 준비는 주례자인 강순만 씨도 예외는 아닌데 여성들 화장품인 비비크림까지 꼼꼼하게 챙겨 바른다. 맨 얼굴 가면 그 성의가 일단 없잖아요. 내가 뭐 그 남의 중대사에 주례를 한다면서 성의도 없고 내 마음가짐이 또 허락지 않고. 결혼을 가리켜 일륜지 대사라고 부른다. 누구에게나 결혼은 생애 가장 중요한 행사. 그 무대를 앞두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는 강순만 씨만이 아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는 아내. 아직 와이셔츠 입으시니까 청춘이잖아. 주례하러 가시는 거. 그 여러 사람, 그 만민의 앞에 딱 나타나면 멋있어야지. 그러면 네 그래. 여보 여기 와서 이거 와이셔츠 잘 됐나 한번 입어봐요. 아유 벌써 다 다녔나 봐. 네, 멋지게 다녔지. 아이고 아주 좋아. 마음에 드세요? 아 그럼 원래 솜씨가 있어요. 네. 잘 걸어놨다가 입고 가요. 100점이요 100점. 네, 차비를 마치고 아침 식탁 앞에 앉은 남편. 하루 일정을 설명한다. 오늘 두 군데예요. 12시에요 삼성동에 컨벤션 거기 하고 또 2시 반에 동대문에. 그러니까 서둘러 가야 되겠네. 12시니까 긴 거 입고 오지. 쉽지 않냐? 주말이 되면 평일엔 직장 일로 바쁜 막내 아들과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함께한다.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래도 주례 일을 하는 아버지 직업 덕분에 민망해진 아들이 너스레를 떤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갖고 이제 40인데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모님이 아버지는 이제 주례를 주말마다 보러 가시는데 제가 정작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죠 항상. 바쁘다 바빠. 무언의 압력이 되고만 아버지의 직업. 그러나 조만간 강순만 씨도 주례자가 아닌 혼주의 입장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의 대화가 조금은 그리워지지 않을까. 버스에 앉자마자 미리 준비한 주례 내용을 펼쳐들고 꼼꼼히 확인한다.
도착한 예식장. 아직 앞 예식이 진행 중이다. 강순만 씨는 늘 1시간 전에는 식장에 도착한다. 그만의 철칙이다. 좀 여유 있게 온다고 왔더니 아주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도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 신랑 신부가 안심하고 마음을 푹 놓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많죠. 너무 타이트하게 그러면 좋을 게 없죠. 드디어 예식이 가까워 오고 주례자 강순만 씨가 단상에 서게 되면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된다.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젊은 부부를 위한 강순만 씨의 축하와 당부의 얘기가 전해진다. 덮어줌으로써 표면상으로 보면 늘 같은 식순에 짜여진 대로 진행하면 되는 의식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평생 한 번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에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하를 전한다. 수고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서둘러 식장을 나선다. 다음 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뭐로 이동하실 겁니까? 대중교통이 지하철.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 타고 나가서 지하철 2호선 타고. 거기 지하철이 제일 정확해요. 전문 주례자로 제법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주말이면 꼬박꼬박 2-3건의 의뢰가 들어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실수 안 하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것, 이거죠. 식전 하객들로 북적이는 결혼식장. 과거와 달리 요즘 결혼식에선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의뢰에 따라 전문 주례자를 섭외하는 것도 웨딩 플래너의 역할 중 하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신랑 신부님들 맞벌이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전후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으시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간편하게 그리고 주례 선생님이 오히려 주례를 더 잘 보시는 장점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섭외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식의 주인공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례에 있어 특별한 주문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신랑 신부의 마음도 풀어준다. 아유, 안녕하세요. 축하. 인상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주례 그 말씀도 많이 준비를 해오셔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신랑 신부님들이 진행을 하셨을 때 끝나고 난 뒤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세요. 퇴직 후 우연하게 시작한 주례. 그러나 강순만 씨는 이 일을 직업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젊은이들의 앞날을 기원하는 것, 그 진심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 And now the end is here,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네, 앞으로 저는 그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주례 활동하고 이 작가 활동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더 하고자 합니다. 퇴직한 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의 그 능력이나 취임이나 소질에 따라서 그게 맞추는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일거리를 찾고 또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로 보람을 느끼는 게 현실로 가장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강순만 씨의 꿈은 계속된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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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